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가량 하락한 28,200달러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 이더리움은 1.58% 하락한 1,9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4.50% 하락한 0.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5.8%, 1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5%,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14% 하락한 모습. 이제 환율의 경우도 1,320원으로 전날 대비 0.49%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난 분기 대비 약 50% 증가한 가운데 상위 15개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분기 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인 코인게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크립토 전체 시총은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무려 48.9% 증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은 지난 분기보다 무려 72.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나스닥 지수와 금이 같은 기간 각각 15.7%와 8.4% 증가한 것보다 높은 증가세인데요.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 분야의 시가총액 또한 65.2% 증가한 296억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리우는 NFT 또한 거래량이 45억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114%나 증가하게 되었죠. 이제 지난 분기 대비 상당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 크립토 마켓이지만 이 비트코인 기준 지난 3,900달러, 39,900달러 대비 조금은 아쉬운 가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발표된 영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물가 상승의 압박이 가격 하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 FOMC에서 제닛 옐런의 언급처럼 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있던 위험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던 소식인데 그렇지만 이러한 가격 상황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크립토 패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홍콩을 앞세워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홍콩에서 다가오는 6월 시장의 재개방을 앞두고 암호화폐에 대하여 재산으로 인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홍콩 6월 시장 재개방 앞두고 암호화폐 재산 인정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AMB 크립토는 19일 홍콩 고등법원이 홍콩거래소 게이트코인의 자산 처분 재판을 통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판결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게이트코인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한 뒤 폐쇄한 거래소로 홍콩 법원에 폐쇄한 거래소 자산 처분에 관한 법적 지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홍콩 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던 만큼 자산 처분에 관한 모호함을 호소하며 명확한 판결을 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인가요? 작년 말이었나? 이 중국에서도 방금과 비슷한 이제 내용의 판결이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확실히 이 중국이 홍콩을 앞세워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 영향력을 늘리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홍콩 고등법원 판사는 홍콩 내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정의, 신탁으로 보유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인데, 이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으로서의 정의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는 이유의 근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판결하며 게이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이트코인 유저들의 암호화폐는 신탁 자산으로 인정되며 채권자들은 이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홍콩의 암호화폐 재산 판결은 홍콩이 오는 6월 시장 재개방을 앞둔 가운데 발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홍콩은 글로벌 금융 기관과 중국 국영 기업들이 홍콩 내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 투입 의지를 발표한 만큼 전 세계 암호화폐 자본의 집결지로 기대받고 있다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당장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예, 당장 러시아가 노드스트림으로 유럽을 협박했지만 유럽은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과 비축해된 가스 덕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었죠. 이 스위프트망 배제는 러시아가 여러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었는데, 이 당장 국제 결제가 막히게 되었지만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를 종용하는가 하면 러시아 국민들의 암호화폐 매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 이 CIPS를 이용해 위안화 결제 루트까지 확실하게 열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이 보시다시피 당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와 이란을 중국 편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 러시아 군함이 사우디에 정박하는 일까지 일어났죠.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확실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요. 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외교 전문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외교는 그리 후한 점수를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영원한 우방 같았던 사우디에게 찬바람을 맞았고 반미국 국가들의 연합 전선이 견고하게 구축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우방국들의 강한 연대로 이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라는 이런 기조인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 등으로 미국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중국이 위기에 더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고 있으며 마치 하이브리드 형태의 국가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중국 내부의 강력한 일당 체제가 움직임을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있죠. 이 선택의 문제만 없다면 이런 일당 체제는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과 연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이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꼭 달러로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중국을 대만 문제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이 G2의 전쟁은 세계대전을 의미하고 그러면 정말 다 같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트럼프 이후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하는 일에서 손을 뗐는데, 경제 정책 역시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이 중국이 미국 말을 잘 들을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이렇게 반미국 경제 연대가 강화되면 부분적으로나마 위안화를 기축처럼 이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이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국은 홍콩을 통해 크립토커런시 산업 전반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탈세 때문에 암호화폐를 중국 본토에서 모조리 몰아내겠다라고 외치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자국 내 코인 채굴률을 0%로 만들었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암호화폐 산업 투자를 통해 수익 창출은 물론 글로벌 자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워 나가면 되죠. 여차하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곳은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점점 암호화폐에 대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홍콩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향후 모든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백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글로벌 송금망이 막혀도 암호화폐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죠. 미국이 모든 결제망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도 통제하려 든다면 그때는 연대된 각국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라고 보다는 이제 난다기보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미국 연대를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코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안한 정세가 이어질수록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 미 하원 공화당 의원 이제 워렌 데이비슨이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을 해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트윗을 올려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발언은 으름장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데이비슨 의원은 오래된 일련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SEC 의장을 해임하고 그 역할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무이사로 교체하는 법안을 도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EC가 그간 벌여온 일들을 보면 화려하죠. SEC는 그간 개별 프로젝트별로 소송을 걸어 벌금을 받아내는 식으로 깡패 짓을 해왔습니다. 2020년 말 이제 리플 역시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는데 하지만 리플은 여타의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이 코인파리로 수익 모델을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이제 덕분에 리플은 SEC로 이제 지금껏 법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프로젝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SEC에 막대한 벌금을 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거래소로 불똥이 옮겨갔는데요. 이 FTX 사태가 2022년 11월에 터지면서 샘 뱅크먼 프리드와 겐슬러 위원장 사이의 커넥션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크라켄을 상대로 스테이킹 관련 벌금을 내게 만들고 바이낸스까지 치려고 나섰죠. 이제는 디파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난리입니다. 이제 사실 과거에는 SEC나 CFTC에서 코인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 SEC와 CFTC 모두 크립토를 담기에는 제약이 상당히 많죠. 이미 갖춰진 과거의 틀로 자꾸 코인을 재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크립토를 규제하는 아예 새로운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미 하원 공화당 의원 워렌 데이비스 의원으로부터 실제적인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 법안을 정말로 내놓은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공식 발의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해임을 내세운 법안이 공식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쿠는 미국 공화당 데이비슨 워렌 하원 의원이 SEC 위원장 보직 제거를 담은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앞서 워렌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겐슬러 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지적, 겐슬러 위원장의 만행을 막기 위해 SEC 위원장 보직 제거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 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워렌 의원은 19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를 묻는 질문 후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 당신은 어떤 질문에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날선 비판을 던진 바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난해 겐슬러 위원장은 2021년 6월 자신의 SNS 팔로워들을 상대로 이더리움 맥스를 홍보하고 25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혐의를 들어 유명인 킴 카사디안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한 워렌 위원은 이 카사디안 사건 처벌을 골자로 당신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주장했다며 2015년부터 거래되어 온 암호화폐에 대해서 당신은 이를 명확히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고집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보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이 워렌 의원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수가 있는 질문이죠. 너가 여태까지 이더리움이 이 증권이라고 말을 하고 XRP가 증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증권인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설득시켜봐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를 토대로 증권이라는 것을 토대로 처벌까지 시키고 기소를 여태까지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15개를 넘게 했으면서 설명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그냥 묻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워렌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청문회에서 당황하는 갠슬러 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포스팅. 나는 갠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며 의지를 밝힌 것인데 워렌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미국 정치계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갠슬러 위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미국 정치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갠슬러는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글을 담기며 옹호 여론을 조성, 갠슬러 위원장의 해임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갠슬러 위원장이 크립토커런시 씬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깡패 같은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돈 뜯어내고 이 CFTC와의 관할권 전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가지기 위한 이런 날선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 사업 종사자들에게 당연히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줘야 되는데 채찍만 주구장창 주니 당연히 이 혁신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SEC 이 게리 갠슬러 문어 대가리의 운명은 정해진 듯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이다. 크립토커런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인물이다 라면서 SEC 위원장으로 취임이 되었지만 취임 직후 보여준 모습들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는데요. 과연 SEC 위원장이 이번 연도 안에 해임이 될 수 있게 될지, 해임되고 이후에 들어오는 위원장의 모습은 과연 이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 아니면 공포,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할 때 무섭게 오르고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은 짧았고 하락하는 기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망했다라는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이제 과거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주식 관련 책을 읽으며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라라는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때는 부자가 되는 금단의 비법이라도 안 것 같은 착각에 빠졌었죠. 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용돈이나 벌겠다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들 인생 역전하겠다라고 비트코인에 달려들죠. 대체적으로 비쌀 때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내리꽂을 때 손절을 하죠. 이런 식으로의 투자는 코인이 되었든 주식과 부동산이 되었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비트코인 투자는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 지인들이 묻습니다.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뿐이죠.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고 리스크 없이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 투자와 정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것을 같다고 생각해서는 또 곤란한데요. 이 비트코인은 4년 반감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줬고 제로에서 8천만 원 후반대까지 올랐던 자산입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면 생각보다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 10년, 20년 주기가 아니라 4년 주기라는 점에서 빠르다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에 가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건강하길 원하죠. 이제 저는 건강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벼운 걷기 정도를 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낫고 싶어하죠. 이 건강을 원한다면 피트니스에 가서 몸의 저항이 느껴질 정도의 운동을 하고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매월 급여를 예금 통장에 넣어놓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는 한참 먼 행동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경제 호황기가 아니라고 핑계를 찾지만 지금도 여전히 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자들이 생겨나죠. 그 중에는 나이 어린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부류의 콘텐츠만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높이 치솟은 기름값을 보며 불평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높아진 기름값을 보며 정유회사의 투자에 막대한 수익을 거둡니다. 이 클래식한 이야기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이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조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삶의 여유가 없어서 돈을 쓰기만 할 뿐 모으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수백만 원씩 비트코인을 살 때도 있지만 종종 점심이나 음료값을 아낀 작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생각보다 사람들은 안 써도 될 곳에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서랍과 옷장에 가득 차 있는 옷과 없다고 어떻게 되지도 않는 물건들을 단순히 사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구매하죠. 이 돈을 아끼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면 2025년에 그 돈이 최소 3배에서 10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사실을 매일 기억하며 꾸준히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투자는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